그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요 재판부에서 공고해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기구인데 네. 어제 이재용 그 부회장의 그 대국민 메시지는 예. 내용까지 조율은 안 됐고요. 그 발표가 됐고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그 얘기였죠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박 전 대변인.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을 조율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하느님만 알고 예. 있는 거고 형식적으로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아예 독립된 별도의 기구였고 그래서 3월달에 이러한 네. 내용으로 이재용 부장이 수용을 하면 좋겠다는 권고를 낸 거고 어제 이재용 부장은 독단적인 결단을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독단적인 네. 결정을 외형적으로는 통해서 그렇겠죠.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한 거죠. 오늘 아마 2시부터 있는 회의는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삼성 경영진 내지는 이재용 부장 측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로 예상입니다.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의 이 대국민 메시지를 놓고요. 정치권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2008년도에 있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과랑 비교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그게 박용진 의원이 네. 그런 입장을 이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이미 똑같은 그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도 똑같은 형식을 답습하고 있어서 이건 선언은 선언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아쉬운 것은 이게 왜 이런 선언을 했을까? 그냥 철저하게 법의 심판을 받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논란은 전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용진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국회가 이러한 그 재벌의 불법 상속이나 불법 탈법 상속 혹은 세금 탈루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네. 법적으로 구비할 것이 있다면 구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한민국은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재벌이 움직여야 되는데 일부 기업이 탈법 이게 불법인지 탈법인지 모호한 영역에서 네. 예를 들면 분식회계는 불법인데 불법을 동원해서 상속 구도를 만들어 간다는 의심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한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또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기업 운영의 현실과 법이 요구하는 대기업 운영의 원칙이 네.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과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도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의 원칙적인 입장은 그거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칙이 지켜지는 과정에 필요한 무엇인가 제도적인 장치를 더 고민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인영 그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는요. 그 뭐 대한민국 새 출발을 위한 분수령이 되기를 좀 희망한다,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되나요?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이 삼성의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 더해서 앞으로 뭐 삼성이라는 어떤 기업의 역할이라는 게 뭐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사과에 맞춰서 앞으로 실천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어떤 박용진 의원의 우려 표명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이다라는 어떤 전제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는데 아까 쭉 말씀하신 대로 이 준법감시의 이 설치를 판사가 처음 이 재판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뭐 이렇게 요구한 것이고 그렇게 요구할 때 맥락은 이게 지금 그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형이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국은 집행유예를 판결하기 위한 어떤 근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안하고 그것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화답하는 모양새를 갖춰가는 거 아니냐. 이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진정성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너무 어떻게 해석해 저는 이 줄 거냐. 원내대표하고 저 삼성 저격수의 대표적으로 그 당내로 이제 그 자산으로 알려졌던 박용진 의원은 너무 말이 완전히 엇갈려요. 한 사람은 완전히 그 눈속임 뭐 이제 이런 거 아니냐 이러고 네. 원내대표는 얕은 눈속임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 이거 좀 기득권 정당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지도부는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은 민주당이 그동안 국정농단에 거의 공범 주범으로 몰아세운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법의 심판을 정확히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하나하나가 다 법의 지금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180석 하늘을 찌르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얕은 눈속이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게 지금 저 재판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도 여겨지죠. 그러니까 저는 네, 재판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판사들은
정말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판사들이 물러나는 원내대표의 한마디 때문에 뭐 판결이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오히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삼성에 대한 각 정치인의 태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야로 나누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야로 꼭 나눠져야 되냐? 그렇게도 안 보여요. 이 여야가 사안이. 아니라 같은 그리고 여당 내에서 예. 의견이 다른 걸 얘기만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의 삼성에 대한 태도가 여야를 너무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좀 더 타겟이- 책임 있는 말씀 듣고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타겟이 이인영 원내대표일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정말 타겟을 삼으려면 판사, 그 해당 장판사 아니 장모 판사가 타겟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장모 판사가 낸 의견은 왜 그런 의견을 냈을까? 이에 대한 판단도 다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 삼성에 약하구나, 판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벌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업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과 원칙보다는 다른 관행에 의해서 재벌에게는 봐주기 판결도 있었고 봐주기 수사도 있었고 이게 현실의 관행으로 굳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어 나가는 것이 쉽겠냐? 그래서 과도기적인 방식으로 고민의 결과로 보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민주당 쪽에 정치를 하는 사람도 저같이 근본적인 사람이 있는 거고 이인영 대표 같은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건 당연히 재판부의 판결 기다려 봐야 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냐 이런 게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존심이 요즘 판사들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시면서도 이 판사가 삼성에는 또 뭔가 좀 잣대가 약한 거 아니냐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삼성에 대해서는 잣대가 약한 판사들이 있다는 저는 말씀을 최혜님 중요한 말씀 주신 주셨는데 거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정치권에서 콘텐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물론 각자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비평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 사회가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게 맞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너무 우리 사회가 시끄럽게 그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 그래요. 않나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조금 전에 뭐 재판부 얘기하면서 소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요. 그 조금 전에 말씀 언급했던 판사라는 거는 그 준법감시원의 설치를 요구한 판사예요. 장모가 아니고 정모죠. 아, 정모. 네,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에서도 입장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죠. 미래통합당은 좀 더 이제 이런 예. 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서 그 사과의 어떤 이 사과의 내용을 높이 평가를 하는데 기업의 어떤 변화를 추동하는 어떤 동력이라는 게 어떤 뭐 부당한 압박이나 강압적 여론몰이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 이제 미래통합당과 이제 그 특수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한국당도 이 권력이 기업의 팔을 비트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쉽지 않은 결단을 했으니까 이걸 좀 받아들이는 자세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 자체는 저는 뭐 일리 있는 얘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지금의 어떤 상황은 사실 이 이재용 부회장의 약속이라는 게 뭐 강압적인 여론몰이나 뭐 팔 비틀기인가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재판부가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입장하고는 좀 맞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네. 두 번째로 이제 판결과 어떤 재판부의 의도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논의해 봐야 될 것은 앞서에 박용진 의원도 좀 말씀하셨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면 뭐 사실 기업의 경영권을 세금을 제대로 내면 뭐 물려주는 것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4세 경영 포기라는 게 기업의 어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명확히 밝힌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재벌들이 가야 될 길이 이렇게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이렇게 분리하는 쪽인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제대로 내고 법을 지켜가면서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인지 그거 뭐 논의해 볼 주제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세도 있고 3세 뭐 경영도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전국 속에서요. 그 뭐 상속세 부분에서 뭐 줄이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뭐 상속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대기업의 상속의 문화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의 상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준엄하게 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좀 바라겠고요.